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니의 힐링 캠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손정희, 일본 최고의 기업가이자 세계 IT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소프트뱅크의 회장입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스토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의 삶은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와 차별,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꿈과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불씨를 다시 지필 겁니다. 모든 위대한 서사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손정희는 1957년 8월 일본 규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손마사요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제일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제일 한국인이라는 꼬리표는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손정희는 매일같이 뼈아픈 차별과 맞서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학생들로부터 조센징이라는 멸시 섞인 놀림을 받았고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던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그는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차별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자신은 다르다는, 자신은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손정희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와 벽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 상처와 분노는 훗날 그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그는 이 차별과 싸우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나아가 자신을 멸시했던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어린 소년의 결심은 바로 이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6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학업에 열중하며 부모님의 보호 아래 꿈을 키워갈 나이. 하지만 손정희에게는 그런 평범한 삶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던 기업가 중 한 명인 덴마크계 일본인 사업가 후지타덴의 강연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후지타덴은 일본은 좁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외쳤고 이 말은 소년 손정희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땅,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떠나는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단돈 $100를 들고 떠난 그의 유학길은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의지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손정희는 고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 2주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꿈의 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센징이라는 놀림을 받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은 손정희에게 단순한 학업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다시금 정의합니다. 일본에서는 차별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일본 성인 야스모토를 버리고 한국 성인 손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버클리에서의 학창시절은 손정희에게 창의력과 기업 가정신을 불어넣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무려 1년에 250여 건의 발명품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노트는 수많은 기발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차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정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번역 장치였습니다. 그는 이 장치를 개발하여 일본의 샤프사에 $1,000,000에 판매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립니다. $1,000,000. 당시 대학생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죠. 이 성공은 손정희에게 단순히 돈을 안겨준 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업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날개를 단 청년 독수리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단순한 발명가를 넘어
거대한 비전을 가진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그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1981년 손정희는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일본 경영종합연구소와 함께 자본금 1천만 엔으로 일본 소프트뱅크를 설립합니다.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은 소프트웨어의 은행이라는 뜻으로 정보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그는 도쿄의 한 허름한 건물의 지하실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당시 직원은 단 2명의 아르바이트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실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꿈이 잉태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손정희는 지하실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앞에 두고 나무 사과 상자 위에 올라서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넘어 언젠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될 것입니다. 20년 안에 매출 1조 엔, 10년 안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의 허황된 꿈을 비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하나둘씩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남은 지하실에서 자신의 꿈을 되뇌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굳건히 믿었고 그 믿음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설립 초기 PC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으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사명을 현재의 소프트뱅크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손정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바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당시 전 세계를 뒤흔들던 인터넷 포털 서비스인 야후의 지분을 과감하게 인수합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TV 아사히의 지분도 인수하며 미디어와 IT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자를 무모하다고 비판했지만 손정희는 자신의 확신을 믿고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손정희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에게 행복을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그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혁신적인 기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30년, 50년 후의 미래를 본다. 그의 이러한 해안은 훗날 그를 투자의 귀재로 불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손정희의 수많은 투자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입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아직 미개척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손정희는 중국의 한 작은 스타트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을 만납니다. 손정희는 마윈의 열정과 비전을 보자마자 그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윈은 당시 거의 파산 직전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손정희는 그의 눈에서 미래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2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60억 원 이상을 알리바바에 투자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자신의 직관을 믿었고 마윈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알리바바는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우뚝 섰고 소프트뱅크는 이 투자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손정희는 이 한 번의 투자로 세계 최고의 자산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공은 손정희의 투자 철학, 즉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11년 마침내 손정희는 포브스 선정 일본 1위 자산가로 선정됩니다. 어린 시절 조센징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자랐던 한 소년이 온갖 역경을 딛고 일본 최고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꿈과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정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전역이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 손정희는 주저없이 개인 재산 100억 엔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자신의 은퇴 후에는 소프트뱅크 회장으로서 받는 모든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통 큰 기부는 일본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룬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정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첫째, 꿈은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꿈이 커질수록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실에서 나무 사과 상자 위에 올라서서 세계 최고 IT 기업을 외치던 그의 꿈은 당시에는 허황된 망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허름한 차고에서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과 혁신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둘째, 역경과 차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어린 시절 겪었던 차별과 아픔을 부정적인 감정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공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역경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손정희는 수많은 기업에 투자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의 마윈에게서 잠재력을 읽어냈고 그의 비전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이나 시장의 흐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와 열정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손정희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손정희 회장님의 어린 시절처럼 자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혹은 어떤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찾아오듯이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바란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이 잠들어 있나요? 그 꿈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혹은 너무나 거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꿈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세요. 손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교훈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